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디지털 포렌식이고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로 먼저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기기가 없이 못 산다는 말로 그 정도로 이제 디지털 기기가 많이 널리 보급됐죠. 그래서 그 디지털 기기가 보급된 만큼 해커의 침입도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디지털 포렌식은 그 법률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디지털 포렌식이 뭐라 해야 될까, 조금만 손상돼도 뭐지? 됐다. 디지털 포렌식은 타인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범죄적인 행위로 될 수 있고, 적법 절차에 대해서 위해서 항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게 됩니다. 또한 무결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술적 요소도 가지고 있어서 법학과 응용 융합돼서 학문적 요소와 법률적 요소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요소로는 포렌식 툴 사용법, 디스크, 네트워크, 모바일 포렌식, 스트럭처 앤 프린시플, 구조와 원리.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의 특성과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은 비가시성, 변조복제성, 대규모성, 휘발성, 초국경성이 있습니다. 비가시성은 디지털 매체 특성상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판독 장치가 필요할 테고요. 변조복제성은 정보의 형태가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변조복제 가능하고요. 대규모성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고급 검색이나 필터 검색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휘발성은 내부나 외부 영역으로 쉽게 사라질 수 있게 되고요. 초국경성은 데이터의 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므로 국제 공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증거 능력 보장을 위한 특성.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원본성이 있는데요. 해당 증거가 특정인이 특정 시간에 생성한 파일이 맞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고요. 무결성은 원본으로부터 증거 처리 과정 수정, 변경, 손상이 없어야 하고요. 신뢰성은 분석 과정에서 증거가 위조 변조되거나 의도치 않은 오류를 포함해서는 안 되고요. 원본성은 실제 법정에 제출되는 사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유형으로는 휘발성과 비휘발성 증거가 있는데요. 휘발성은 메모리나 임시 공간에 저장되는 증거로 컴퓨터 종료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휘발성 증거는 컴퓨터 종료 시에도 컴퓨터 종료 시에도 미디어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디지털 증거이게 됩니다. 이 디지털 증거 유형에 따른 원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긴 거 읽을 필요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위법 수직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위법 절차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독수과실 이론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얻어진 2차적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압수수색을 해서 디스크를 얻게 됐는데 그 디스크에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돼도
그 행위는 이제 증거 능력이 없게 되죠. 그 재현의 법칙은 불법 해킹 용의자의 해킹 툴이 증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상황의 피해 시스템에 툴을 적용했을 경우 피해 상황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절차 연속성의 원칙인데요. 봉인 해제 재봉인 과정에서 담당자와 사건 관계자가 입회하고 서명 날인해야 변조되지 않음을 상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 보관소의 경우에는 24시간 CCTV로 설치해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저장 매체가 이동 과정에서 물리적 손상이 이뤘다면 이동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또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다음 무결성의 원칙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변조를 비교할 때 해시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해시값은 조금만 데이터가 달라져도 변경되기 때문에 해시값을 이용해서 무결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신속성의 원칙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음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인데요. 사전 준비, 증거 수집, 증거 이송,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보관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사례로는 2006년 4월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또 노트북 데이터 복구를 통해서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획득했고, 2010년 7월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디스크 삭제는 디가우저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영구 삭제했는데 그거를 안티포렌식으로 다시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렌식을 하기 위해 환경 구축인데요. 먼저 헥스에딧이 있는데, 헥스에딧은 말 그대로 그냥 헥스 값을 확인하거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앞에 매직 시그니처인가 하여튼 그거를 확인해서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FTK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디스크나 메모리를 마운트해서 이미징할 수 있는 툴입니다. 주로 주로 이거는 파일 복구나 그런 데 이용하게 되고요. 다음 볼레틸리티인데요. 이거는 덤프 파일 분석 파이썬 프레임워크인데 플러그인을 많이 지원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쿠쿠 샌드박스인데 특정하게 집어서 쿠쿠 샌드박스인데 샌드박스 툴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주원이 형이랑 어디였지? 포렌식 인사이트 거기 가서 한번 설명 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쿠쿠 샌드박스를 제가 한번 구축해서 나중에 한번 시연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실습인데요. 먼저 파일 수정에 대한 실습입니다. 지금 이 파일이 없군요. 여기에. 그러면은 일단 그냥 설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라CTF의 포렌식 문제 7번 문제인데요. 이 파일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을 열 수 없다고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헥스에딧 툴로 열어보면은 뭔가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앞에 집의 PK 시그너처가 잘못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로 이동하게 되면은
어, 이 주소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시그니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들을 확인해서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집의 시그니처가 054B0304인데 여기서 보면은 054B0303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헥스에딧 툴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그를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볼레틸리티 실전인데요. 이거는 제가 PPT로 아직 정리를 못해서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볼 파일은 그 순출향대 2015에서 나왔던 그 리얼 문제라는 VMware, 그 VMware의 그 메모리 덤프 파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파일을 그 볼레틸리티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먼저 그 이 이미지가 어떤 파일 시스템인지 확인하려고 이미지 인포라는 플러그인 사용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이라 조금 느린 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윈도우 7 SP0 86, 윈도우 7 SP1 86, 32비트, 이미지가 생성된 날짜, 시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은 pstree pstree 라고 또 이게 무슨 명령어냐면은 이게 무슨 명령어냐면은 이제 그 프로세스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그 VMware가 돌아가던 상황에 이런 프로세스들, 그 프로세스 리스트를 쫙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그 동시 실행됐던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PID하고 스레드, 날짜, 시간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가 통신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통신을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폰 스캔이 여기서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아, 윈도우 7이 안에서 안 먹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코드 엔진 그 아치브에서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코드 엔진에서. 그래서 이 PDF 보시면 되게 플러그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미지 인포, 그리고 PS 리스트, DLL까지 다 뽑아주고, 덤프, DLL도 덤프해서 실제 여기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메모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모듈도 확인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커넥션들을 확인하려면 이것도 윈도우에서 안 막히네요. 여기 적혀있네요. 그 32비트와 64비트의 윈도우 XP 그리고 윈도우 서버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스캔. 이렇게 네스캔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아까 활성화했던 프로세스가 어떤 IP와 통신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렌식을 하게 되고요. 끝이네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